안녕하세요. 요즘은 3점슛 시대라고들 하죠. 커리, 릴라드, 트레 형처럼 3점을 아주 잘 쏘는 선수들에게서도 이걸 느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점을 못 쏘는 선수들이 욕을 먹는다는 점에서 이 점이 더더욱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골 밑에 2명씩 박혀있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센터까지 5명 전부 다 3점 라인 밖에 써있는 5아웃 오펜스도 자주 볼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코트 위에 3점 슛을 쏠 줄 아는 선수가 4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역대 최고의 3점 슛 팀 혹은 역대 최고의 팀이라고까지 불리는 팀이 있죠. 바로 골스인데요. 커리, 탐슨 그리고 듀란트 같은 선수들의 역대급 3점 슛 능력에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기는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거는 코트 위에 슛을 못 쏘는 선수들이 1명 혹은 2명은 꼭 있었다는 점입니다. 뭐 1명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데스 라인업이라고 불리는 그린과 이거달라가 포함된 라인업에서 골스는 어떻게 역대급 3점슛 혹은 역대급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슛이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뛰어야 된다 라는 커리, 탐슨, 듀란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슛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뛰어야 한다에 치중할 수 있도록 루니, 그린, 이거달라, 쿠민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공이 없는 선수들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로우 포스트를 한번 봅시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슛이 없는 센터들은 너무나 당연했고 이들은 모두 로우 포스트에서 포스트업을 즐겼었는데요. 물론 포스트업을 하는 선수들이 요즘에 다시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로우 포스트에서 자리를 잡는 선수들이 많죠. 지지난 영상에서 다룬 필라델피아의 타이블도 이 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로우 포스트에 위치한 빅맨들은 볼 핸들러가 돌파를 할 때 이 림 프로텍터의 뒤를 지나가면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대1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엘리웁을 하던 커딩 패스를 받아 먹던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코너에 있을 텐데요. 3점이 좋은 선수들은 여기서 슛을 하겠지만 꼭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딩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코너에 자리가 비니까 이 윙에 있던 슈터가 코너로 뛰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X자 클로즈아웃 수비가 유행을 타면서 이 코너에 있는 선수가 윙에 있는 선수한테 스크린을 걸어주는 뭐 요런 플레이도 요즘에는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트 정면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내가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슈터가 아니야. 그럼 내 옆에 있는 애한테 패스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슛을 못 쏘기 때문에 내 마크맨도 나랑 떨어져 있고 내 옆에 있는 애들의 마크맨도 나를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슛 잘 쏘는 애랑 몸 비비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핸즈오프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핸즈오프를 간 순간 내 마크맨이 나랑 떨어져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풀업 3점을 쏘면은 너무나 쉽게 노마크 3점 찬스가 나오는 거고, 뭐 센터가 여기서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뛰어 들어가면 골밑은 텅텅 빌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반면에 내가 공을 잡고 있는데 드리블을 칠 줄 안다. 스크린을 걸러 빨리 오라고 해야죠. 근데 얘가 슛을 못하는 선수야. 또 만약에 얘 수비수가 뒤로 빠져있다? 그럼 바로 풀업 3점을 던지고, 만약에 빅맨 수비수가 튀어나왔을 때는 우리 팀 스크리너한테 바로 패스를 주면은 아주 간단한 상황이 나오죠. 요거를 이제 굉장히 잘하는 게 그린이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 숏롤 상황에서 그냥 패스만 잘 뿌려주는 선수보다는 1대1을 잘하는 선수가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로테이션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웬만한 파이법은 다 나왔고 앞으로 풀업 3점을 쏘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센터를 끌어낸 거잖아요. 그 센터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윙 포워드들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1대1이 아니라 숏롤과 1대1을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스위치가 아니라 내 수비수가 스크린 위로 그 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등지고 딱딱, 뭐 스네이크 드리블, 호스티지 드리블이라고 하는 내 볼핸들러 수비수를 등 뒤에다가 달고 미드레인지 구간에서 볼 키핑을 하면서 드리블을 치는 거죠. 센터 수비수가 나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을 테고 이때 스크리너가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두 가지네요. 골밑에서 받아먹기를 잘하거나 밖에서 스크린을 아주 단단하게 걸어주고 잘 뛰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여기서 1대1 골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선수들의 파트
파트너는 핸즈오프도 돼야 되고 픽앤롤에서 풀업 3점도 가능해야 되고 더블팀 상황에서 패스를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여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커리가 그래서 훌륭한 거죠. 그냥 단순히 3점을 잘 쏘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골고루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커리가 더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슛 없는 선수가 각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봤으니 이제는 골든 스테이트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만 다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들 아는 쉬운 거 먼저 가자고요. 커리와 그린의 픽앤롤 상황에서 커리한테 더블팀이 오는 순간 그린이 숏롤을 할 때 그린한테 패스를 가고 2대1 상황을 이용해서 바로 로빙 패스를 띄워주죠. 물론 밖에 슈터들이 서 있기는 한데 이 플레이에서만 슛이 없는 선수 2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는 구독자님들이라면 다들 아실 테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유명한 스플릿 액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일단 슛이 없는 선수 한 명이 로우 포스트의 자리를 잡죠. 로우 포스트의 자리를 잡으니 떨어질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내가 3점 라인에 서 있는데 슛이 없다. 그럼 아까 핸즈오프를 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한테 공이 없으니까 똑같은 액션인데 공 없이, 즉 오프볼 스크린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점 있는 선수한테 스크린을 가는 순간 이 선수는 당연히 노마크 찬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슛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비수는 골밑을 견제를 하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선수가 뛰어나가면은 내가 스크린을 걸고 그냥 골밑으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스위치 콜을 내가 딱 들었다? 그러면 스크린 가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골밑으로 잘라 들어가는 거죠. 내가 포스트에 서 있어요. 이 컷인 찬스를 봐줬어야 되는데 수비가 로테이션을 잘 돌아서 안 비었어. 그러면은 내가 공을 치고 3점 라인까지 나가면 돼요. 내가 슛이 없다고 얘가 뒤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다시 핸즈오프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 찬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딸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3대3 액션이라는 게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찬찬히 하나 다 뜯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픽앤롤, 핸드오프, 그리고 오프볼 스크린 이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내가 슛이 없다면 슛이 있는 선수들을 살려줄 스크린 같은 기본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영상은 이것 때문에 만들려고 했는데요. 앞에 거는 솔직히 다 스킵해도 돼요. 어딘가에서 다들 본 적 있는 걸 거고 다들 이미 아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정말 골든 스테이트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자, 커리가 스크린을 받던 오프볼을 돌던 해서 자, 공을 받고 골밑으로 들어가요. 앞에 있던 액션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비수가 많아서 밖으로 킥아웃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공을 뺀 반대쪽 코너로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커리의 킥아웃을 받았을 때 이 반대쪽에 서 있는 게 이거달라와 그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수들은 슛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헬프가 많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 쪽으로 공이 나갈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근데 얘네들한테 공을 빼줘 봤자 얘네를 컨테스트를 하러 나가지 않으면 얘네가 다시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이 멈추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골든 스테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윙한테 공을 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밌는 거는 커리는 여기서 공 반대쪽이 아닌 스트롱 사이드, 공이 있는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공이 윙으로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코너로 가요. 그럼 이 코너에 있는 애는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밀고 들어와서 스크린을 겁니다. 그리고 커리가 그 코너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커리의 마크맨은 스크린에 걸려서 한 템포만 늦어도 커리한테 3점을 주죠. 만약에 로테이션 잘 나오면은 다시 골밑에다가 넣고 스플릿 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이 로우 포스트에 있는 선수한테 빠졌을 때는 우리는 루니, 보것 같은 선수들이 커리한테 가랭이 사이로 공을 빼주는 장면을 수도 없이 봤죠.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쉬워 보이죠? 근데 왜 모든 팀이 이걸 하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볼 핸들링이 되면서 골밑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여야 하고 여기서 패스를 빼준 다음에 코너로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지닌 선수, 그리고 오프볼 무브까지 좋은 선수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결국에는 커리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윙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 슛이나 돌파를 보거든요. 이거는 골든 스테이트만의 시스템인데 이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골든 스테이트만의 농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타이밍을 맞추기도 쉽지 않지.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스크린을 건실하게 걸어주는 선수도 몇 없잖아요. 이 정말 커리를 가진 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와 합을 맞추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었던 그리는 정말 운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슛이 다 되면 좋죠. 골스도 결국에는 그린과 이거달라가 3점 슛을 잘 쐈을 때 우승을 해낼 수 있었고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 같은 팀들은 이런 전술에 적응을 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루키들을 G리그로 많이 보내서 이런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겠죠. 뭐 샌안토니오 같은 팀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제가 골든 스테이트의 농구를 좋아하는 건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돌파 능력을 자신들만의 강점인 패스가 되는 빅맨들, 이 돌파 옵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슛은 없지만 패스와 스크린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역대급 3점 슈터들, 이들의 장점을 모아서 컷인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다는 건데요. 요즘 풀업 3점의 시대라고 하지만 골든 스테이트가 트렌디한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트렌디라고 하려면은 다른 팀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해야 하는데 커리의 풀업 3점을 따라하는 것 이외에는 오늘 앞서 말한 골든 스테이트만의 옵션들을 모두 완벽하게 하고 있는 팀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이 골든 스테이트가 찾아낸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겠죠. 분명히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 슛을 못 쏘는 선수와 슛을 잘 쏘는 선수들의 조합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슛 못 쏘는 애가 3점을 잘 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거를 다른 선수들과의 장점과 융화하여 또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유니크한 전술이기 때문에 커리, 탐슨, 그린 이들 중 한 명만 빠져도 어느 정도 삐그덕 거리던 모습을 보여주던 골든 스테이트였는데요. 이제는 그린이 돌아온 만큼 골든 스테이트가 행복 농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들의 농구에 영감을 받아 이런 액션을 많이 따라하는 구독자님들도 보고 싶고, 또 자신들만의 새로운 전술을 보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워낙에 간단하다 보니까 자꾸 뭐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간단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했던 오늘 영상이지만 다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